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느 이름 모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깊은 지하 저장고, 수십 년 동안 귀하게 대접받던 빈티지 와인들이 담긴 오크통들이 줄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하수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술의 학살을 위해 무려 2,8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낭만의 상징 와인이 왜 지금은 처리 곤란한 쓰레기가 되어버려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술을 조금 덜 마시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자본의 음모가 와인잔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맛의 경제학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와인 제국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집안 마트에서 가성비 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있는지, 그 잔혹한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프랑스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 주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포도를 키우고 와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관리가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의 와인을 다 쏟아버리세요. 대신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은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자 성공한 인생의 필수품이었던 와인이 이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골칫덩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와인은 안 팔려서 폐기 처분한다는데 정작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와인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와인은 맛이 가버렸고 좀 마실만 하다 싶으면 5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안 팔리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 상식인데 와인 시장은 왜 이 상식을 비웃으며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소버 큐리어스라는 낯선 괴물의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버 큐리어스. 이름은 거창하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맑은 정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로 치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는 것보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갓 구운 빵과 커피를 들고 한강을 조깅하는 것을 더 힙한 것으로 여기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와인은 너무 무겁고 너무 느리고 너무 취합니다. 한 병을 따면 다 마셔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와인잔을 흔들며 아는 척해야 하는 그 숨막히는 허례허식이 젊은 세대에게는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소비 권력의 이동입니다. 와인 업계가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권위라는 성벽이 MZ세대의 효율성이라는 대포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와인 대신 도수가 낮고 가벼운 탄산음료나 아예 알코올이 없는 가짜 술에 지갑을 엽니다. 취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만 내는 것, 그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와인 업계가 우리 와인의 역사가 200년입니다 라고 외칠 때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게 내 건강과 내일 아침의 컨디션보다 중요한가요?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와인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테루아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테루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포도가 자라는 땅의 성격입니다. 토양, 햇빛, 바람, 비, 이 모든 자연의 조화가 와인의 맛을 결정한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테루아가 지금 인간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앙이 포도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보르도나 부르고뉴 같은 명당들의 날씨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진 태양은 포도를 익히는 게 아니라 태워버립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은 1년 농사를 단 몇 분 만에 박살냅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잔인한 논리가 작동합니다. 농사는 망쳐서 수확량은 줄어드는데 포도를 키우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비료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심지어 와인을 담는 유리병 가격까지 폭등했습니다. 양조장 주인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예전처럼 10,000원, 20,000원에 팔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중저가 와인의 사형 선고입니다. 어설픈 와인 10,000병을 만들어 헐값에 파느니 최고급 와인 100병만 만들어서 1,000만 원에 팔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와인 시장의 에르메스화입니다. 이제 와인은 더 이상 대중의 음료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 세계 1%의 자산가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수집욕을 불태우는 부자들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우리가 즐기던 가성비 와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름도 읽기 힘든 고가의 와인들이 너희가 감히 이걸 마실 수 있어? 라고 비웃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와인 시장이 거대한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와인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금이나 주식처럼 거래되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와인을 사서 마시는 게 아니라 금고에 넣어두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와인을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마셔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와인 업계의 이런 전략이 과연 승리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블론 효과와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와인 가격을 올려서 사치품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와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확장성입니다. 젊은 세대가 와인을 경험하지 않고 와인 공부를 포기하고 와인의 맛을 잊어버린다면 20년, 30년 뒤에 그 비싼 와인을 사줄 사람은 누가 남을까요? 지금 와인 업계는 미래의 고객을 제 손으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돈 없으면 마시지 마 라는 오만한 태도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수요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화려했던 와인 제국은 하수구에 버려지는 와인처럼 순식간에 씻겨 내려갈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경험 경제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와인 한 잔에 담긴 200년의 역사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직관적인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와인을 배우기 위해 두꺼운 책을 보고 포도 품종을 외우고 빈티지를 공부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비싼 기회 비용입니다.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인 업계는 이 시간의 경제학을 간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경험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와인의 몰락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했던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기후변화라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의 리그로 숨어버린 산업이 맞이할 최후인 셈이죠. 프랑스 정부가 쏟아붓는 2,800억 원은 사실상 와인 산업의 장례식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낭만의 와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와인 시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하나는 박물관이나 경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초고가 사치품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으로 맛을 흉내낸 저렴한 대체 음료 시장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즐기던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맛을 내던 와인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와인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씁쓸합니다. 와인 한 잔에 담긴 인간의 노력과 대지의 축복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경제의 수레바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혹한 자본의 논리는 오늘도 더 효율적이고 더 이윤이 많이 남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맛의 경제학에서 다룬 와인 제국의 몰락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와인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의 역습, 그리고 자본의 잔인한 선택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거대한 테러화가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맛의 경제학이 더 깊고 날카로운 지식 대본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맛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경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맛과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지식 스토리텔러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실 이런 현상은 와인뿐만이 아닙니다. 커피, 초콜릿,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까지. 기후위기와 양극화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의 맛들을 하나둘씩 사치품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옛날 사람들은 와인이라는 걸 물처럼 마셨대라며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밤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저렴하지만 따뜻한 와인 한 잔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사치일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와인보다 향기롭고 경제학보다 명쾌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